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획기적인 자치 분권 추진과 실질적 주민 참여를 위해서 기존 주민자치회 구성과 기능 등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부산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부산형 주민자치회 창출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김광무 교육위원장, 부산발전시민재단의 변상준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좀 논의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주민자치가 주민 스스로 지역에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 참여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사업일 것이다 이렇게 대충 어렴풋하게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부산의 주민자치회는 얼마나 있는 건가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1999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행정 업무를 주로 하던 동단위의 관계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왔던 게 고유 행정 업무는 거의 제외되고 주로 이제 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치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의 원래 목표가 조금 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민자치회를 조직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됩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민들의 어떤 자율 그리고 참여, 그리고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이게 문화가 형성돼야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주민자치회는 할 수 있는 일이 행정의 고유 업무를 제외하고 한 3가지 업무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회비 업무, 유탁 업무, 주민자치 업무로 보여지는데 회비 업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개발 계획이 생길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않습니까?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작아지고 통폐합이 된다 했을 때 주민 간의 조정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유탁 업무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 유탁해서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있는 무슨 해관, 이런 것을 유탁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 하고, 또 공공시설 같은 것도 유탁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주민자치 업무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소식지 발간 같은 애국의의 경우를 보면은 소식지 발간도 하고 생활협동조합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쉽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2019년 2월 부산시가 206개 동에 있는데 총 4,748명 정도가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하고 있는 4개 정도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위원만들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개선해보고자 해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위한 부산의 행정체계는 좀 잘 마련이 돼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의 표준조례안을 이제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공고를 하면서 지금부터 좀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는 금정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 등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주민자치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좀 받아왔습니다. 주로 현행 주민자치회 어떤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까?
저도 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구의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구의원과 지금 또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지역의 유지들 네.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변하지 않고 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은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어렵고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다양한 주민들이 있는데 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지역 유지 중심의 주민자치에는 좀 한계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민의의 어떤 주민들의 생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포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주민자치에는 20대부터 네. 70대까지 다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에는 주로 50대, 60대 남성 중심의 예. 그리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좀 왜곡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주민자치회나 비슷한 외국의 제도나 또 국내에서 좀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사례다 이렇게 각광받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번 주민자치회 자체를 우리가 일본에서 벤치마킹입니다. 자치회라는 그 조직에. 네. 그래서 그 조직을 가입 주민들을 받아가지고 거기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회장은 직선을 합니다. 네. 회장을 직선을 해서 임원진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의회격이라 할 수 있는 회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회비원들이 한 10여 명씩 포진을 해서 네. 지역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고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일단 첫째가 자치 기능과 둘째가 이제 행정 보조적 기능까지 하는데 자치 기능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제 복지 업무를 갖다 대신해 준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행정 보조적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락 체계를 구성해서 각종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네.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도 하기도 하고 거기는 총리 체제니까 총리나 아니면은 경시청 아니면 이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기초 업무를 갖다가 다 못하니까 이쪽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럼 위탁 업무까지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거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이런 식이 좀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호수는 커뮤니티 하우스인데 이 예산을 받고 하는데 집행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고 이러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치위원들이 있고 네. 거기서 직접 수행하는 실무를 수행하는 것은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사람을 전문가를 뽑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훨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자치가 실행력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이걸 하면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기능에 커뮤니티 매니저 형태의 어떤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다음에 제주도가 조금 다른 형태로 해서 한 게 이제까지 그냥 임명하고 추천받아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당선되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주도는 달리 좀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임명을 갖다가 선정위원들이 바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공 같은 거로 추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하죠. 그러니까 예. 공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이수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철학적 마인드와 소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자는 위원장은 반드시 한 명인데 부위원장을 2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을 포함해서 여성의 권익도 보장하는 그런 자체로 가고 있는 거죠. 좀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요즘은 젠더의 역할이나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계획은 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유지 중심에서 일단은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을 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 권한을 좀 부여하자는 겁니다.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서 마을 공동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 사업을 이제 하게 하고
총 8개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동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5개구를 이제 신청해서 예산을 한 4억 4천만 원 정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시범 사업이 이제 잘 되면은 예산도 좀 늘어나고 하겠죠. 4억 4천만 원 해봤자 5개군 나눠 1억도 채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우선 잘 되게 시행된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현재 대부분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법제화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현행은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네. 표준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네. 앞에서 우리 이제 변상준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서 주민 자체의 이제 위원수를 현행 보통 25명, 30명에서 50명까지 확대하는 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민총회 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어떤 그 예산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를 좀 표준 조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방자치법 자체 내에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부터 상위법이 일단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무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권리를 좀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좀 돼야 될 게 뭐냐면은 예. 자치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은 자기가 참여하는 참여의식이나 그다음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행정권하고 그다음에 입법권, 즉 지방의회 주민들 사람들의 지원은 하되 좀 간섭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정치 정략적 관계에서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임명을 하고 안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좀 탈피하는 문화가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지방 민선이 들어오고 난 뒤 자기 편 심기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문화부터 빨리 탈피를 해야만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안 되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좀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법제화 문제를 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실질적인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부터 지금 사실은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이제 법률적, 행정적 근거가 발현되더라도 앞에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자치 문화가 지역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아무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이게 또 형해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주민자치회가 뭐 제주형처럼 네. 어떤 추첨제로 가든지 물론 서울에서도 추첨제를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주민자치의 어떤 그 행안부 표준 모델에 따라 가지고 시범 사업을 선정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좀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작지만은 5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물론 또 코디네이터도 배치가 될 거고 좀 다양한 어떤 실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들이 좀 성공을 해야지 네. 나머지 206개 동에도 점차적으로 확산이 안 될까 싶고요. 두 번째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작년에 그 주민자치회 토론회에서 약간 이제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왔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면은 어떤 뭐 너무 이것 좀 약간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금 주민자치회를 행안부에서 표준 모델화를 만드는지 않은가 우려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우려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와 좀 많은 좀 서로 간의 어떤 협조, 네. 연대, 좀 토론,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부산형 주민자치의 롤모델을 좀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예. 첫째는 우리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때 4개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자발적으로 좀 더 막 늘러갔는데 부산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4개 그대로 이때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자치 지방법 개정이 되면서 이걸 갖다가 좀 더 늘리보자 해서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이 나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자발적인 의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일단 첫째가 주민자치회는 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회와 자치위원들에 대한 법적 권한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 조례로 명시하든 어쨌든. 그래서 행정기관의 간섭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런 행정기관에 지나친 간섭이 있다 보면은 주민자치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고 행정기관 어떤 집중과 충돌해서 갈등의 양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지나친 어떤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범사업을 실천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떤 철학적인 어떤 관심과 철학적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그런 게 교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이 과연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 대한 정확한 어떤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임명을 시켜가지고 주민자치 조직하고 연계가 돼야만이 이게 가능성이 있지. 네. 안 그러면은 예전처럼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지침하고 하다는데 왜 안 되느냐는 갈등만 양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치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자주적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예. 일단 보조금도 받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해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만이, 자주적 재원 마련이 되어야만이 아마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시민들이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전까지 해왔던 그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 주민자치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없앨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교육시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번 정부 시정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만들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이거 참 처음 시작이니까 이거 주민자치의 운영지원단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게 하는데, 여기에 공무원 같은 거 좀 참여시키고 하지 말고 네. 좀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그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장님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야기를 다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좀 약간 좀 생생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 실제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제 지역 유지 중심, 감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이런 데에서 이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고요. 네. 아무래도 그분들은 좀 보수적 색채가 강하고, 예. 그 외에 또 또 지역에는 또 다양한 또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뭐 풀뿌리 활동가들, 네. 뭐 마을 공동체 만들기 활동가들.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민자치 이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관변단체와 함께 일을 하는 기회가 사실은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보면 약간 갈등 관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의 이런 활동에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부산광역시 차원의 그 주민자치의 운영지원단이 있으면은 아마 그 코디네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각 지역의 어떤 마을 활동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들을 이끌어왔던 어떤 단체 회원들과 함께 좀 제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량을 강화하는데 함께 좀 힘을 모으고 소통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 앞에 총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재정적, 행정적 기능, 그리고 기존의 어떤 행정 조직에서의 어떤 독립성 문제, 그리고 이제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무 교육,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함께 맥락을 같이 하면서 좀 더 풍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형 주민자치회가 좀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독립적인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